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저도 굉장히 며칠 전부터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 결과가 정말 궁금하다라고 많이 언급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 미중 무역 협정에 있어서 이제 2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딱 100%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결과가 나왔고요. 저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 좋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일론 머스크랑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대결 구도 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기일 수도 있지만 쇼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싸웠다고 치고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주 대통령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해서 글 중 몇 개를 올린 것을 후회합니다. 너무 과했습니다. They went too far 이라고 올렸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좀 화해 분위기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화해는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면 뭐 공식적인 화해가 뭐 맞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네, 똑같이 나왔어요. 트럼프와 막말 주고받은 머스크, 말이 좀 심했다, 사과.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법안입니다. 대규모 감세 법안 BBB라고 해서 One Big Beautiful Bill 이라고 해서 그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뭐 더는 참을 수 없다, 흉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막 일이 커졌습니다. 뭐 앱스타인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머스크가 어제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심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후회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사과든 뭐든 이제 화해든 뭐든 이제 그냥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머스크에게 서로의 이제 덕담을 하면서 머스크가 잘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 쇼다 뭐다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끝났습니다. 네, 이거는 더 이상 말할 내용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런던에서 있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글을 먼저 보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영어인데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중국과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시 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중국은 필요한 희귀 광물과 히토류입니다. 그리고 완전 좌석을 선불로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중국에 약속한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학생들이 우리의 대학과 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항상 저와 잘 맞았습니다.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10%의 관세를 받습니다. 관계는 매우 훌륭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일단은 끝났다기보다 이제 진핑 그쪽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제 사실상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이 이제 10%입니다. 10%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게 이제 부과하는 관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55%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세 수치만 봐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긴 그런 결과고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착하게 글을 썼다고 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제 정치는 완전히 야생입니다. 그 안에서 미국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했을지는 굉장히 좀 궁금하고 여러분도 예상 가는 거는 있죠. 제가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번에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에게 완전히 선불로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완제품 자석 및 히토류를 선공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광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토류를 도대체 무엇으로 이 미국이 이것을 보상을 하면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카드가 무엇이 나올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이건 예상 못했어요. 왜냐면
급이 너무 다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합의한 게 뭐냐면 이 중국 학생들의 미국 대학 이용권. 여러분, 이게 히토류랑 교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중국이 미국과 합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얘네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도대체 히토류랑 유학생을 가지고 합의를 할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중국이 이겼다라고 이제 떠드는 언론들은 진짜 언론사 문 닫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난 1차 협상 때도 중국과 이제 미국이 동시에 관세를 낮추고 시장 개방을 하기로 협약을 하고 히토류도 공급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 통수를 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히토류를 다 공급을 하기로 했으나 몇 개의 기업에만 열고 제대로 협의를 안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완료됐다고 해서 완전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이제 오피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켰고, 어차피 이렇게 더 얻어맞을 거 왜 약속을 안 지켰고, 그리고 더 안 좋은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 됐는가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완전히 카드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번 협상은요, 역시나 그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 그리고 루트닉이라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해서 협상에 임했고요. 중국 대표단은 부총리가 나왔습니다. 허리펑이라는 사람하고 상무부장입니다. 무역 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왕원타오라고 하는 상무부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리청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청강이라고 하는 그 상무부 수석 무역 협상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예상한 게 이 베이징이, 그러니까 이 중국이 절대 히토류에 대한 전략적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그 이코노미스트인 그 중국 관련한 담당 수석이 있습니다. 로빈 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대체적으로 예측을 한 게 중국의 히토류 공급 통제는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교하면서도 단호한 무기다 라고 이렇게 밝혔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에서 졌다 라고 1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완전히 다 깨부수고 히토류를 완전히 공급하기로, 선불로 심지어 공급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어이없는 게 뭐냐, 그렇다면 그 히토류를 공급하는 대신 미국이 뭔가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반도체라든가 좀 이렇게 중국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협상 조건들을 내걸어서, 와 이건 좀 진짜 파격적이다. 다시 한번 보면 이건 미국이 졌나? 라고 싶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파격적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중국인 유학생 가능한 어떤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완승이다라고 누가 봐도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걸 가지고 중국이 이겼다고 떠드는 데는 진짜 양심이 없거나 저는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도 완전히 패배했고요. 히토류도 다 지금 나와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핑진 씨라고 해서 핑진 씨가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집단 지도 체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핑진 씨가 이제 동의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최종 승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 협상단에서 나온 거는 이거고요. 거의 한 90% 이상은 완료됐다. 아직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완료되면 완전히 이거는 뭐 미국의 완승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너무나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미중, 중국의 히토류 성 공급, 그리고 중국 학생 미유학 허용 합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딱 봐도 중국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지금 협상을 한 건데, 도대체 어떤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했을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여러분 지금 핑진씨 딸입니다. 핑진씨 딸. 지금 핑진씨 딸이 하버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그거고, 설마 딸 하나 때문에 중국의 히토류 건을 모두 다 이제 넘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성사가 이제 땡깡을 부린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히토류 못 준다고 땡깡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제 딜이 성사된 건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제 정치는 완전히 야생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면적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 도대체 어떤 카드를 내밀었길래 중국이 이렇게 깨갱하고 히토류 다 드릴게요. 선불로 드릴게요. 심지어 이렇게 약속을 했을지 여러분이 예상 가는 거 있죠? 저도 예상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는 없는, 유튜브에서 대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그니까 여러분, 이 국내 정치는 결국에는 국제 정치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하고 무슨 숫자 노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내 정치가 이 안에 다 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또 올렸습니다. 뭘 올렸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이 글을 올렸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발표에 추가로 핑진시 주석과 저는 미국 무역을 위해 중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1차 무역협정 때 사실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많은 분들이 이건 대박이다 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사실 히토류 수출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시장 개방. 시장 개방이 협의가 됐고, 이것은 곧 문서화되어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전 세계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중국이 일단 통수를 치면서 이게 일단은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2차 협상에도 역시나 이 시장 개방이라는 카드를 절대 놓지 않고 꽉 쥐고 계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월터 블룸버그도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 이 핑진시와 협력해서 중국 무역 개방할 것.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 개방할 것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깨갱을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중국인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미국에 그렇게 대항을 하고 계속해서 까부는 중국인데, 이렇게 쉽게 합의를 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지어 중국 유학생 가지고, 유학생이라는 카드 가지고, 히토류라는 그 엄청난 카드를 내줄 줄은 아무도,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아까 그 이코노미스트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완전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그냥 미국의 유학생들을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뭐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많은 그 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핑진시의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공산당의 자녀가 지금 거의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요. 참 모순이죠. 근데 왜 유학을 하느냐? 그 자식들이 바로 이 공산당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재산 은닉처라는 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단순히 유학생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인 어떤 미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조금 중국이 좀 협의를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뭐 그걸 모르고 협상을 했을 거라는 생각 또한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요. 저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그 정도야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손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한국 경제에서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고 비자 발급해주는 대신 중국은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모스탄 대사 등 이제 국제감시단, 선거감시단으로 들어오신 그 분들 있죠. 존 밀스 대령하고 모스탄 대사하고 그 브래들리 테일러 박사님과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대령님 이렇게 네 분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다음 주에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한국의 선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양상을 폭로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NPC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NPC라고 부르는데 그 NPC 아니고 내셔널 프레스 클럽 줄여서 이제 NP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에 만들어져서 미국 워싱턴 DC 쪽에 있습니다. 일종의 언론계 관련해서는 거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언론인 중심의 어떤 민간의 어떤 기자들의 소통이나 뭐 정보 교환의 중심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의 언론인 그리고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니까 그렇죠. 뭐 언론이나 미디어 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이고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왔어요. 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왔고요. 그리고 외국 정상들도 다 왔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총수들, 일론 머스크도 여기 꽤 많이 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이 NPC라는 곳이. 네, 그래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이제 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캐롤라인 레빗 이 그 대변인인데 그분이 이제 많이 나와서 최근에는 트럼프 2기 내각 들어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많은 질문도 받고 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그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러니까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었던 그곳이 바로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인데요. 그곳이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장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 같은 경우는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좀 언론의 모든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언론이 곧 전 세계 언론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언론이지 미국 언론 받아먹는 그런 식인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언론들의 심장부가 바로 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다. 바로 NPC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설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상징성도 있고요. 전 세계 상대로 뭔가 이렇게 말을 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기자회견을 막 이렇게 모아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기사가 나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이번에 국제선거감시단으로 들어온 네 분이 그 네 분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국에 계신 싱크탱크 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제 개최가 제대로 돼서 좀 정확하게 알려진다면 많은 언론에 한 방에 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마 다음 주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지난 2020년 총선 있죠. 그때서부터 항상 이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는데, 사실, 그 4월 15일에 있었던 2020년 총선에 대해서도 정말 그때서부터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한 9월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개최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어디 무슨 작은 나라가 와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뭐 기자들이 많이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이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 애써주셨던 민경욱 전 의원이나 박주현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나서서 했다면 여러분 그 2020년 4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반응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만질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11월에 그해 1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미국 대선. 지금 가장 말이 많은 미국 대선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펜실바니아에서 정말 바이든이 트럼프를 어이없게 넘겨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던 바로 그 대선이 바로 2020년에 두 선거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쭉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과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 한국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힘들게 발표를 했지만 지금은 미국 분들, 모스탄 대사와 존 밀스 대령과 뉴섬 대사 등이 이렇게 뉴섬 대령님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새롭게 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완승으로 종료가 됐지만 아직 완료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있을 일, 여러분들 정말 6월에 우리가 대선에 지고 뭐 선거가 뭐 어떻든 일단 지고 네. 많은 어떤 낙담과 막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국제 소식 쪽에서 굉장히 좀 떨리는 소식과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너지를 모아서 낙담하지 마시고 모여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도와주시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파가 조금 더 심지가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정 댓글로 항상 이 멤버십 가입 링크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 오셔서 저랑 조금 더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결국 망가뜨려야만 저들이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또 채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